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졌고, 말을 꺼내려 하면 어색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아플까봐 먼저 대신 걱정했고, 실수할까봐 미리 조언했고, 넘어질까봐 앞에 손부터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진심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은 침묵이 되었으며 결국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학창시절 내내 말이 없었어요. 처음엔 사춘기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일기장을 보게 됐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나를 못 믿는다. 엄마는 항상 그건 안 되라고 말한다. 나는 그냥 엄마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게 편하다. 그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난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애한테는 통제였던 거죠. 또 다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진로를 바꾸고 싶다길래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뒤늦게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난 아들의 선택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실패하면 나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거다.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 아빠는 항상 자기가 맞대. 그냥 말 안 하고 만다. 이 말, 자녀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진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너도 참 말이 많다.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방어했고 그 방어는 또 다른 벽이 되었습니다. 한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그 말에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녀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들어주고 있었을까?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눌러온 건 아닐까? 진심이었지만 그 방식이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잘 되라고 말한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말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할 때마다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아직 멀었어.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더 말하기 싫어요. 부모의 의도는 조언이었고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안에 담긴 넌 아직 부족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더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말의 내용은 사랑이었지만 말의 방식은 벽이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아버지의 말투 때문에 집에 가는 걸 피한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나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말을 너무 단정적으로 해요. 그건 틀렸어. 그건 실패야. 내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만을 안고 집을 나섭니다. 또 한 명의 자녀는 말합니다. 엄마는 나한테 항상 걱정된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날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하는 걱정은 자녀에게 불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말의 전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는 느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내용보다 감정의 톤이 70%를 차지한다. 그 말이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가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말투가 강하면 의도가 선해도 방어적으로 들립니다. 표정이 굳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단어도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감정이 실리면 내용은 흐려지고 느낌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연습보다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늘 말이 많아. 내가 말할 틈이 없어.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조언이라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침묵으로 느꼈구나.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말을 줄이고 질문을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 들어? 그건 네 입장에서 어땠어? 놀랍게도 딸이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길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답을 주는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해주고 해답을 먼저 보여주고 길을 먼저 열어주는 역할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이 들어줄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식의 표정을 읽고 반응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을 줄이는 것이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천하며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아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느끼고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말, 한 번의 시선, 짧은 침묵 속에 담긴 나는 너의 편이야 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말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실전입니다. 오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 3마디를 소개합니다. 이 말들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은 그땐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대화를 돌아보는 반성의 말입니다. 자녀는 이 한마디에서 이제 내 입장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너한테 화낸 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 방식대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너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네. 미안해. 이런 말은 자녀에게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넌 어떻게 느꼈는지 나도 듣고 싶어. 이 문장은 자녀에게 발언권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건 언제나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 듣고 싶어. 엄마 생각만 너무 했던 것 같아. 너는 그때 어떻게 느꼈어? 이 문장은 자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꺼내볼 기회를 줍니다. 특히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 감정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뜻해지는 세 번째 말입니다. 나는 내 삶을 응원하고 있어. 진심으로. 이 말은 결과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지지하는 말입니다. 너의 결정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너를 응원해. 진심으로. 엄마는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웃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한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잘했어라고 말해줬을 때 되게 어색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부모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은 관계를 바꾸는 비장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인간적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진심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기대 없이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듣고 기억하고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진심은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싶었고,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진심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끔은 조용히 말해야 했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했다는 걸 이제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세 마디를 다시 기억해 볼까요? 그땐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넌 어떻게 느꼈는지 나도 듣고 싶어. 나는 내 삶을 응원하고 있어. 진심으로. 이 세 문장은 단지 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며 당신의 진심이 자녀에게 닿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이 막히기도 할 겁니다. 자녀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그 시작은 언제든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진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만약 당신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 말을 꺼낼 때입니다. 그땐 미안했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나는 네 편이야. 이 세 문장이 당신과 자녀 사이에 조용히 다리를 놓아줄 겁니다. 자녀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없이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심은 말의 길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문장, 한 표정, 한 순간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마디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말을 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 대화를 시작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지, 거부감 없이 진심을 전달하는 말투와 표정까지. 관계의 회복은 말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더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갈등을 풀기 위한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이 닿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마디를 실제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자연스러운지 현실 속 상황별 예시로 안내해 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도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전해드린 세 마디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함께 연습해 봅니다. 어색하지 않게, 지적처럼 들리지 않게, 자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타이밍과 표현법까지. 부모로서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꼭 함께 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자녀와의 거리에서 마음까지 이어지는 대화를 다룹니다. 갈등보다 공감, 지적보다 이해, 완벽한 부모보다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채널입니다. 우리는 말의 기술보다 말에 담긴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다면 자녀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진심으로. 우리의 다음 대화가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바꾸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